8월 7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5% 하락한 2580.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2.20% 하락한 898.2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3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카프로, 서원, 텔레필드, 국일신동, 나노CMS, 메디프론, 나이백, 파워로직스, EMNI, 컨타메트릭스, 유진로봇, 신성델타테크 1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더 미동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초전도체 섹터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한국초전도 저온학회 검증위원회가 1차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연구 중 LK99의 초전도성을 확인한 검증 결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교의 김현탁 연구교수는 해당 브리핑에 대해 LK99가 초전도체라는 사실은 여러 측정값을 통해 확인했으며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러한 불확실함 속에서도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재차 부각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프리미엄 화장품보다는 중저가의 색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싼 화장품보다는 립스틱 같은 저가 화장품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립스틱 효과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호재를 맞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분간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오늘 화장품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3번 AI 로봇 섹터입니다. 유진로봇이 LGU 플러스와 물류로봇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LGU 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5G 통신망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로봇 사용 환경을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진로봇은 고품질 물류로봇과 시장 내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엑스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오늘 AI와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4번 해칭주 섹터입니다. 상반기 증시를 이끌다시피 했던 2차전지 기업들이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하며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 관련주인 엘컴텍과 품절주인 대동전자가 시장 하락 해칭주로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카프로는 경영권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나노CMS는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주로 부각되며 급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이어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기업인 메디프로는 치매 조기 진단 보조키트 알츠 플러스의 공동 개발사인 컨타메트릭스와 신의료 기술 심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두 종목이 함께 상한가에 들어가주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나이백은 치매 등의 뇌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 신약 개발과 관련하여 유전자 약물을 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BBB2가 약물 전송 효율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신규 제형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백은 약물 전송 효율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EMNI의 고창훈 대표가 8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와이랩은 네이버 웹툰이 내년에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 이후 웹툰 관련주로 지속 부각된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나이스평가정보는 오는 8일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강세였습니다. 다음으로 TFE는 최근 삼성전자형 테스트 소켓 물량 확대 기대감 속에서 북미지사를 설립하고 글로벌 잠재 고객사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에 나선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나간 모습이었고요. 한편 센코와 MP 탑엔지니어링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앤디포스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따라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오늘 별다른 호재 없이 반등세를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TS트릴리온은 본사 사옥 등의 자산을 재평가 중이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지속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사료 관련주인 한일사료가 상승했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식량 위기가 재점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밀 가격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흑해 곡물 협정 종료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10% 이상 뛸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관련주인 한일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부방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부방은 최근 한동훈 장관 관련주로 부각되었던 종목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페트로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 등의 주요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과 처상용화, 글로벌 판매가 임박했다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IS 이커머스는 지난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알린 바 있는데요. 오늘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더 미동이 오늘 하한가를 갈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더 미동은 앞서 최대 주주가 상해 휴펑 인베스트먼트에서 HL 주식회사로 변경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